Somewhere Over the Rainbow는 이상한 노래입니다. 저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를 본 적이 없는데 이 노래는 알고 있죠. 노래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박자, 리듬, 느낌과 같은 노래 자체를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노래가 흘러나왔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노래가 재생됐으며 제가 들어왔던 걸까요? 명곡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찾지 않아도 제게 찾아오죠. 저는 사실 주디 갈란드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영화의 개봉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음악영화 하나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 배우가 오버 더 레인보우의 주인이란 소식을 들었을 땐 전 극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주디 갈란드의 마지막이자 가장 찬란한 쇼를 담은 영화입니다. 느리고 때론 뻔하지만 정직하고 진솔한 영화. 루퍼트 굴드 감독의 주디입니다. 스포일러 가득합니다. 이 영화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당연히 연기입니다. 르네 제리거가 빚어낸 주디 갈란드란 캐릭터는 가히 완성품이라 할 수 있죠. 주디 갈란드란 캐릭터로 무엇을 보여줄진 감독이 결정하죠. 하지만 그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배우가 결정합니다. 시나리오엔 순간의 손떨림, 눈동자로 보이는 감정, 호흡 등등 모든 것이 기록되진 않습니다. 이건 순전히 배우의 영역이에요. 영화를 보는 내내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대사나 어떠한 상황이 없더라도 온전히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정기 영화인 만큼 다양한 모습이 나오게 되죠. 까탈스러운 스타이자,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 여자이죠. 이 세 방면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연기하지만 주디라는 통일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절망감, 사랑, 고통이 주디를 통해 전달되죠. 느린 영화이지만 그 힘이 온전히 전달되는 건 순전히 르네 제리거의 공입니다. 그녀가 정복한 영화제의 상들은 그것을 입증하고 있죠. 주디는 깊은 캐릭터입니다. 매력적인 캐릭터와는 조금 달라요. 매력적인 건 외모나 행동과 같이 외적인 묘사만으로 생길 수 있지만 깊은 건 묘사만으론 생길 순 없죠. 우선 관객이 그 인물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합니다. 영화는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교차하면서 인물의 전사와 현재를 모두 설명합니다. 오프닝 시퀀스에서 어린 주디는 남들처럼 맛있는 걸 먹길 원하고 즐겁게 놀길 바라죠. 하지만 프로듀서는 어린 주디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성공한 스타로서의 삶과 평범한 일반인으로서의 삶 중 하나이죠. 이것에 대한 주디의 선택은 앞으로의 사건에 대한 암시입니다. 주디는 영화 내내 평범함을 원하고 찾죠. 평범한 엄마이자 여자. 엄마로서 자식에게 남고 싶고 연속된 결혼에 실패해도 또 다시 사랑을 원하는 여성이죠. 하지만 스타라는 금빛 왕관은 평범한 모든 걸 포기해야 쓸 수 있는 것이죠. 이 영화의 주된 갈등입니다. 오프닝 이후 영화의 사건은 바로 시작됩니다. 자식들을 동행하며 일을 해오던 주디는 밀린 호텔비에 의해 쫓겨나게 된 거죠. 쉴 곳이 없던 주디는 전 남편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전 남편은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자신의 자식들에게 필요한 건 잠과 충분한 교육인데 주디와의 삶은 자식들 또한 평범한 걸 가질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주디와 전 남편의 말다툼 끝에 주디는 결심합니다. 자식들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 런던으로 떠나기로 한 거죠. 이 부분의 설정은 굉장히 좋습니다. 복합적 캐릭터는 외적 목표와 내적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외적 목표를 통해 이야기의 사건은 마무리되고 내적 목표를 통해 인물은 성장을 마무리하죠. 최초의 사건에 대한 주인공의 외적 목표는 런던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입니다. 내적 목표 또한 명확합니다.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헌데 이것이 서로 충돌합니다. 런던으로 떠나야 하는 외적 목표는 아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내적 목표와 서로 충돌하죠. 아이들과 함께 있기 위해 아이들을 떠나야 한다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영화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세팅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중간 지점엔 이것이 폭발해버리죠. 이야기가 진행됨에 있어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타로서의 자존심과 까탈스러운 성격 덕에 주위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죠.
또 처음의 공연은 자신의 개인 능력으로 해결하지만 그 뒤부턴 공연에서까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전기 영화의 상투적인 전개입니다. 스타로서의 오만함과 방자함을 성찰하는 단계죠. 익숙한 장면이지만 그만큼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많이 봐온 만큼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죠. 그리고 사실 음악으로 이런 단점이 많이 가려집니다. 진부해질 때쯤 좋은 음악이 하나씩 던져지더군요. 느린 전개지만 음악이 나오는 순간은 템포가 확 살아납니다. 이 또한 르네 제리거의 공이겠죠. 시카고에서 인정받은 노래 실력이 여기서 또 한 번 증명됩니다. 네, 이건 사실 연기가 아닙니다. 그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영화의 가장 큰 갈등은 자신의 아이들이 자신이 아닌 아빠를 선택하는 지점입니다. 주인공의 내면적 목표가 완전히 실패하는 지점이에요. 감독은 이야기를 억지로 키우려 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의 가장 약한 지점을 치명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죠. 바로 직전의 세팅부터 보겠습니다. 4번의 결혼에 실패해도 미키와 결혼하죠. 그리고 그 미키는 주디 갈란드의 이름으로 극장을 세우려 합니다. 만약 그 극장이 세워지면 주디는 공연 없이 수수료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공연이 없다면 주디는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은 뒤에 올 비극을 효과적으로 감춥니다. 앞으로 꽃길이 있을 거라는 느낌을 주죠. 이미 관객은 주디의 캐릭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제껏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어떤 고통을 주는지 말이죠. 관객들은 이러한 지점에서 연민을 느끼고 주디가 잘 되길 응원하죠. 그리고 감독은 그 잘 될 것만 같은 거짓의 찰나를 관객에게 제공합니다.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해선 목표물이 가장 원하는 미끼를 던져줘야 하죠. 긍정과 비극의 간격을 최대한 벌려두는 겁니다. 이러면 다가올 비극에 더욱 충격을 받고 감정을 이입하게 되죠. 무대는 주디에게 아이들과 함께 있기 위한 수단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그 내적인 목표는 파괴되고 주디는 변화합니다. 새는 자신의 세상인 알을 부수고 태어납니다. 뱀은 자신의 피부인 허물을 벗고 성장하죠. 고통과 절망을 견디고 돌아본 곳엔 무대가 있었습니다. 주디는 헐리우드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스타입니다. 비극적인 삶을 강요받았지만 결국 견디고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었죠. 그녀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거짓생일을 강요하고 자신의 스케줄을 강요하는 인물들이 아닌 주디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마지막 무대는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찬란한 불꽃을 태우는 주디의 모든 모습은 거대한 감동이죠. 자식을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하던 주디는 그 무대를 통해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안 잊겠다고? 약속해줘요. 끝맺음은 조금 급한 감이 있지만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끝내야 될지 몰라 처지는 것보단 훨씬 좋죠. 몇 가지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전기영화의 기본적 세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주디라는 캐릭터를 빼고 다른 인물을 가져와도 이야기에는 아무 문제 없죠. 음악이 많은 지점을 보완해주고 있지만 영화 주디만의 개성이 드러났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배율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시 버클리가 맡은 로잘린 역은 중요한 인물이라 생각됩니다. 주디의 어렸을 때의 프로듀서, 매니저와 대치되는 인물이죠. 두 번째 무대 때 로잘린은 강압적으로 주디를 무대에 올리고 주디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무대를 망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엔 주디에게 케이크를 선물합니다. 가짜 케이크를 준 매니저와는 다른 인물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캐릭터의 중요도에 비해 비중이 너무 적습니다. 좋은 갈등과 해결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감정이 충분히 살지 못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주디에게 비타민을 놔주는 의사가 있죠. 그 인물은 소모적인 인물임에 비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디에게 자신을 좀 더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하죠. 한 시퀀스 등장하는 도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주디라는 캐릭터를 관통하는 대사를 부여받죠. 이 대사가 로잘린에게 가고 둘의 갈등의 해결 요소로 작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더군요.
그럼에도 주디는 좋은 영화라 생각됩니다. 최고의 연기와 최고의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우는 드물죠. Somewhere Over the Rainbow가 나올 땐 더욱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귀에 익은 노래라 흥얼흥얼 거렸지만 사실 가사는 정확히 몰랐었거든요. 가사를 보며 노래를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사가 영화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 기초의 주디 적정가는 12,000원입니다. 요 근래 본 영화 중엔 최고였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좋은 영화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